안녕하세요. 주식도치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반드시 소화하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후 나온 델 실적과 엔비디아가 윈도우용 CPU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이 최근 반도체 섹터의 가파른 랠리를 바라보며 단기 과열이 아닌지 혹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이 끝나면 AI 칩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AI 사이클이 후반부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클의 길이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사이클의 확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흐름을 짚어드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발표된 델 실적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델의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띈 숫자는 AI 서버 매출인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7% 증가해 1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큰 성장률이라 아마 처음 실적을 본 사람들은 잘못 읽었는지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봤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 주문 수주액은 244억 달러. 이미 주문이 들어왔지만 아직 배송되지 않은 백로그 AI 서버 잔고가 513억 달러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매출도 전년 대비 88%가 늘어나서 43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장 마감 후 주가가 38% 급등했습니다. 지난 3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델이 정말 훌륭한 회사라며 매수하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눈치 챙기고 트럼프 말을 조금 들을 걸 조금 아쉽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은 숫자 뒤에 있는 맥락입니다. 우선 잠깐 델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델이라고 하면 모니터나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델의 주요 수익 모델은 분산형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사무실에 서버를 직접 깔아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상승장 이전 IT 혁명으로 이루어진 상승장의 역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IT 기술의 진화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바로 기술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시계추처럼 번갈아가며 이동한다는 점인데요.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컴퓨터는 거대한 메인프레임이라는 중앙 시스템으로 시작했다가 개인 PC로 분산되었고 최근까지는 스마트폰과 빅테크의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중앙 서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술 발전은 주식시장에 큰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시계추가 다시 기업과 개인의 공간으로 오고 있는 신호가 실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델의 이번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AI 인프라 구축 흐름이 소수 빅테크가 투자하던 클라우드에 이어서 모든 일반 기업들로 퍼져나가는 AI 사이클의 본격적인 2차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캐펙스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기업들의 AI 서버 수요가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므로 꼭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왜 AI 서버 매출이 증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실제 어닝콜을 살펴보면 델의 경영진은 이번 어닝콜 발표에서 지금 AI 서버를 사러 오는 고객사가 5,000개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현재 유일한 병목은 메모리 공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갑자기 자체 AI 서버를 사러 온 걸까요? 지금까지 AI는 주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구축한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API를 호출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우버는 클로드 코드 사용으로 인해 올해 연간 AI 예산을 단 4개월 만에 전부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I/O에서 순다르 피차이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벌써 연간 AI 예산을 다 써버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직원들의 AI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AI 비용으로만 5억 달러를 지출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강조해드렸듯이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인한 AI 수요 증가가 바로 이러한 비용 쇼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AI 수요의 그래프를 또 한 번 가파르게 바꾸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보안도 역시 문제인데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은행은 고객 금융 정보를, 병원은 환자 의료 기록을, 반도체 공장은 핵심 설계 기술을 아무래도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하기 불안할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 금액이 덜 들고 편리하더라도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은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나온 답이 바로 온프레미스, 즉 사내 AI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고정비화하고 데이터는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델의 이번 AI 서버 매출 서프라이즈는 바로 이 수요가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온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은 이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거나 캐펙스 투자를 줄이면 AI 칩 수요가 꺾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델 실적이 보여준 것은 이제 일반 기업들이 자체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온프레미스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 구축 마무리 이유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한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악시오스 뉴스인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여 엔비디아 칩을 CPU로 사용하는 최초의 윈도우 PC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브랜드 서피스뿐만 아니라 델 등의 제조사를 통해서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노트북들이 기존의 인텔이나 AMD 칩이 아니라 ARM 기반이라는 저전력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최근 맥미니 품귀 현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클러드 코드 같은 AI 에이전트를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24시간 내내 돌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기존 윈도우 컴퓨터로 돌리자니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애플의 M 시리즈 칩은 전기도 적게 먹으면서 소음도 없이 AI 연산을 수행하니까 가성비 좋은 맥미니로 전 세계 개발자와 에이전트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대란이 터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애플의 M 시리즈 칩의 성공을 보고 ARM 기반의 효율적인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투자자인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 GPU 회사로 알려진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노트북 CPU 시장에 발을 들이는가에 대한 맥락입니다. 즉 이 행보가 가진 투자 관점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현재 AI 하드웨어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AI 하드웨어 수요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였고 두 번째는 방금 델 실적으로 확인한 온프레미스 수요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수요는 엔비디아가 CPU 시장 진출을 통해 노리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입니다. 온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본체 안에서 AI가 직접 생각하고 연산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업무나 유튜브 자료 리서치에 클로드 코드를 결제해서 사용 중인데 기존 챗봇과 대화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정의해주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인터넷을 뒤지고 코딩을 하면서 수십, 수백 단계의 연산을 알아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30분만 실행하도록 놔두면 할당량을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이전트를 써본 사람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작업은 클로드 같은 고성능 모델에 맡기더라도 간단한 작업은 비용이 저렴한 모델이나 내 컴퓨터 안에서 직접 돌릴 수 없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야 비용 부담 없이 AI 에이전트를 24시간 내내 마음 놓고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AI 에이전트들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로컬 파일, 금융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전부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들을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건 불안한 일입니다. 결국 내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내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미니 대란이 터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AI를 하루 종일 직접 돌리려다 보니 전기도 적게 먹고 소음도 없으면서 AI 연산을 수행할 효율적인 하드웨어 수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갑자기 손을 잡고 노트북용 ARM 아키텍처의 CPU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지 이제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죠? 이건 단순히 PC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 뺏으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비용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저들의 로컬 AI 에이전트 수요를 확인했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엔비디아가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 예상되는 가장 큰 잠재적인 수요는 피지컬 AI 시장입니다. AI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수요는 로봇일 텐데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이나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판단을 내릴 때마다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해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조금만 끊겨도 사고나 공장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한 연산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 자체에 AI 인프라가 탑재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AI 인프라의 수요가 기업의 서버실을 거쳐 이제는 우리의 노트북, 핸드폰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길거리의 모든 물리적 기기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끝나면 수요가 둔화될까 걱정하지만 저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AI 인프라 수요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월가가 마이크론 주가를 경쟁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월가에서 마이크론 목표가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UBS가 기존 목표가 535달러를 1625달러로 무려 3배나 먼저 상향하며 마이크론 주가는 약 19% 급등했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바클레이스가 1175달러, DA 데이비슨이 1500달러를 제시했고 서스퀘아나는 현재 최고치인 17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흐름에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인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단순히 메모리 주문이 많이 늘어났다는 해석으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월가가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널뛰기 하는 시클리컬한 경기 민감주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 수요가 끊이지 않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몇 년치 물량을 고정 가격으로 미리 묶어두는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독점적 인프라 사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월가의 경쟁적인 목표가 상향은 단순히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용 HBM 주문이 늘어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를 넘어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 그리고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비즈니스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얼마 전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CME 그룹과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ICE가 AI 컴퓨팅 파워를 거래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을 공동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규제 승인을 거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강력하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AI 컴퓨팅 능력을 석유나 금, 구리 같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을까요? 결국 이 컴퓨팅 선물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될수록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잃는 하락 리스크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수요가 탄탄하고 이에 맞춰 투자가 이루어지는 AI 사이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폭발적인 대세 상승의 날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내리는 기회비용 리스크입니다. 물론 지금 메모리 주식들이 크게 상승한 만큼 반도체 섹터는 지금 쏠림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흔들릴 경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가 확장되는 방향이 계속 보이는 동안에는 주도주에서 이탈해 다른 곳을 기웃거리기보다 AI 사이클의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를 아직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으므로 다음 조정이 올 때 차근차근 모아가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 영상을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스스로 데이터를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 시장의 공포를 이기고 남들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지수 전체의 성장에 무게를 두시는지 아니면 단기 과열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 우려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